사실상의 공작을 펼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 360척 이상이 거의 모두가 작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면 우리 외교부 장관들도요, 미국에게다가 이런 좀 제안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안정성 등의 이유를 들어서 입항 금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은 해운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미국이 피해를 볼 일이 없을 거라고 딱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이 그들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이 앵글로색슨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협의를 하고 또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영국은 그 로이드 선급협회라든지 그 해상보험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 해상보험회사에서 안전을 이유를 대고 선박 보험증서 발급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시행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조선소와 그리고 부품 업체들이 모두 이제 문을 닫게 될 거고, 또 중국의 해군 함정 전체가 부품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능 상태에 빠지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사실상의 해상 봉쇄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소위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 즉 국가 대표 선수로 영업사원 1호 아니에요? 1호 영업사원 대통령께서 자 중국 배들에 대해서 안전성 이유를 들어서 미국 항해 입항 못하게 하고, 또 영국과 협의를 해서 중국에서 건조된 이런 선박들은 영국 보험회사에서 이 배가 부실하다, 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박 보험증서 발급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요, 중국의 조선산업과 또 중국의 부품 생산하는 그 관련된 업체들, 또 해양산업 전체가 문을 닫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이은 후폭풍으로 중국 해군 역시 부품 부족으로 작동이 불가능해진 상태가 되겠죠. 생각만 해도 즐거운 장면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대의 교육국가예요. 많은 물건들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태평양을 건너서도 들어가고요, 저쪽에 대서양을 건너서도 뉴욕항으로, 보스턴으로, 혹은 발티모어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미국에게 상품을 실어 나르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의 입항이 금지된 선박은요, 상선으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들은요, 중고 선박으로도 팔릴래야 팔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하는 선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폭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소, 선박 기자재 업체들 전부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급부로 대한민국 혹은 일본의 조선소에 발주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 결과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국의 해운 회사들은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조선소에서만 한정되어 선박을 건조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해운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대부분 중국 내에 있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가 된 것들입니다. 자, 따라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이런 중국산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금지와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선급회사든지 영국의 선박 보험 증서를 발급을 거부하는 이런 두 가지 정책만 시행하게 되면은요, 중국의 해운회사, 조선소 그리고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상
해상 봉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요, 선박들이 항만 내에서 충돌한다거나 화재낸다거나 그리고 유류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선주가 선박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주들은 통상 국내 보험사에다 보험을 들고요, 다시 국내 보험회사들이 영국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영국 보험사에서 받은 선박보험증권을 해운회사에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의 그 입증 문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박이 입항 수속 단계에서 이 증서를 제출해야만 입항이 가능하게 되는데, 만일 선박 보험 증서가 없는 선박이 항구 안에서 사고를 내게 되면 항만 당국이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선박 보험 증서가 없게 되면 입항이 거부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전략 이전에 그 이상의 공작이라고. 그러면 중국에서 만든 배가,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모종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해군 특수전여단 UDT 실팀도 있고, 미국에도 네이비 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들을 능가하는 UDU 언더워터 데몰루션 유닛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나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대가를 주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영화의 소재로도 만들 수가 있죠. 영화도 해서 돈도 벌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조선사를 폐업시킴으로 해서 한국의 조선산업과 한국의 해양 관련 산업이 떼돈을 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의 보험사가 발급한 이 보험 증서가 없으면요,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머지 결과 중국의 조선산업은 뭐 당할 일을 한번 상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불가능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입항이 거부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그 화물을 붙였던 화주들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하겠죠. 모든 귀책 사유는 선사에게 있으니까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 회사들은 일순간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신뢰가 떨어져서 선주들이 피하게 되고 순식간에 화물이 없어져서 망하게 되는데, 중국산 선박은 중고 선박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각도 안 됩니다. 즉, 고철값만 받고 폐산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운 회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대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 세계 해운 회사들이 직접 화주와 화물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SNS로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는 화물 브로커들, 또 정보망 등을 통해서 화물과 선박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포워딩 업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부산에 가면 많은 포워딩 업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수출입에 매달리고 있죠. 또 영국의 클락슨사에서 나오는 클락슨 리포트에는요, 전 세계의 선박 및 해운 관련 동향이 매 주마다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선박이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시장에서 퇴출이 되면 해운 시장의 운임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들은 많은 이익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사는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해운회사들에게 1년에서 2년간 선박을 교체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 선박 발주가 밀려들게 될 것이고, 중국 조선소와 중국의 부품업체들은 줄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일반 상선을 건조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 해군이 발주하는 군함만으로는 조선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조선소도 결국 무너지겠지만 조선소보다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이 선박용 부품업체라 하겠습니다. 선박 부품업체들이 무너지면 중국 해군 함정들의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게 되고 어느 순간 운항이 가능한 중국 해군 함정이 한 척도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길이 20m의 남짓한 전투기에 부품이 약 30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함정, 함선들은 전투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파도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부품을 집어삼키는 하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채만큼 커다란 큰 엔진 속에 들어가는 엄지손가락만한 고무링 하나가 약간만 찢어진다 하더라도 엔진 피스톤에 압력이 걸리지가 않고 기름이 질질 새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항공기보다 몇십 배 더 군함이 민감하다고 하겠습니다. 100만 개, 200만 개 이상에 되는 부품 가운데 고무링 하나만 잘못되어도 함정 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이 상선 발주가 끊어지게 되고 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먼저 줄도산을 하고 그러고 군함 유지 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중국의 선박 부품들이 문을 닫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중국 해군 함정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끼워 넣으려면 함정 설계도를 제공하거나 우리 기술진들이 직접 가서 치수를 재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이나 일본 정보기관에게 정보가 안 걸려들 수가 없겠죠. 역공장의 역공작 사업에 걸려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해외 주문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한국 부품업체에서 외관상 동일하게 만들어서 수출하되 10일 정도쯤 경과한 이후에 거대한 엔진 안에서 아주 교묘하게 실금이 생기도록 만들어서 대량으로 들여보내게 되면 항해 도중에 엔진이나 발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이 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엔진 혹은 발전기 등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100% 해체하고 일일이 압력 테스트를 하는 등 점검을 해야만 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미세한 실금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요, 찾아낸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의 작전, 사실상의 공작을 펼치게 되면 중국 해군 함정 360척 이상이 거의 모두가 작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어려울까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도 조선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술, 전문 지식을 우리 비밀정보요원들이 체득을 해야 되겠죠. 제 얘기가 꿈같은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말을 타고 적진을 휘몰아치는 장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장수가 전투를 너무 잘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장수가 타고 있는 말다리를 부러뜨리더니 말을 죽여서 그 장수를 말에서 떨어뜨리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및 선박 보험증서 발급 거부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조선소, 기자재 업체, 해운회사들을 모두 망하게 만들어야 하면 최종적으로 중국 해군 함정들 모두가 작동 불능 상태로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겠죠. 자, 우리는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어 좋고 또 미국과 영국은 중국에게 복수를 할 수 있어 좋게 되니 동맹국들끼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